인공지능 시대 네트워크 마케팅의 미래, 넥스트 키워드. 기후변화와 바이러스로 혼란에 빠진 세계 경제. 개인과 기업은 어디에서 활로를 찾을 것인가? 뉴 노멀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발견하는 4가지 핵심 키워드. 위대한 사람은 기회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 쉬워지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쉬워져서가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랄프 알도 에머슨, 사상가이자 시인. 머릿말, 흐름, 선도, 변화. 이 책을 건네받은 장씨는 이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직접 구매하였든지 선물로 받아 손에 쥐고 있든지 이것 또한 시대의 흐름 속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관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경제의 한 축인 생산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획하여 생산, 유통, 소비로 연결되기까지 시장 확장을 위한 마케팅을 통해 틈새 시장을 거쳐 배송과 AS 관리기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유통의 흐름인 순환 과정에서 생산자는 시장을 선도하며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언택트를 넘어 원택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변화를 요구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디지털 전환이 늦은 기업은 디지털 역량 부족을 겪을 것이며 그로 인해 부익비 빈익빈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통적 기업 환경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도 성장과 추락의 갈림길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과 데이터 중심인 일부 대기업과 재택근무가 가능한 중산층 이상 하이트칼라 근로자들은 당분간 별 문제 없이 버티겠지만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이 본격화되는 5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생존한 화이트칼라 근로자들뿐 아니라 겨우 버텨온 자영업자와 대면 근무 노동자 계층이 인공지능에게 일자를 빼앗기고 실업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기인 2020년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패권 국가인 미국에서만 약 2,200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대면 근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한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미 행정부의 실제 총 부양 지원금 규모는 5조 7천억 달러, 하나 약 5,710조 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블룸버그는 머지않아 35% 이상 달러 가치 하락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사업을 하는 항공사, 호텔, 테마파크 업계를 선두로 일자리가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18년의 역사의 JC페니와 113년 정통의 고급 백화점 니먼 마커스는 코로나 영향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미국에서만 1,1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영구 휴직자는 3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은 미국의 빈곤층이 800만 명을 넘겼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본 뉴욕타임스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 어린이 250만 명이 삶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빈곤을 경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원택트 쇼핑몰 기업인 아마존은 99.99%의 정확한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물류관리 비용과 배송 시간을 절감하면서 4분기에만 매출이 1,000억 달러, 115조 원 고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권국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닌 양극화 시대 흐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관찰해보면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간의 양극화 현상이 이곳을 2개 이상의 세계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끝없는 추락과 생존을 두고서 국가마다 절명의 심판을 기다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포스트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4, 5년 앞당기고 4차 산업혁명이 지구촌의 미래 가치를 10년 앞당기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직면한 몇 가지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래전부터 숙고했던 우리 지구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 책의 상상은 네트워크 마케팅 200조 규모의 세계 시장을 선도할, 즉 흐름, 선도, 변화가 요구하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넥스트 키워드는 당신에게도 흥미로운 상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인종과 문화,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자 분리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은 지구촌 한 가족으로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며 역사적 권위에 복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 혁신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자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술 혁신은 비대면 재택근무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근무 환경을 만들었고 흐름, 선도, 변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과 인간보다 똑똑해진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종과 문화, 언어의 벽을 넘어 현실 세계의 국경과 분리가 없는 세상, 인격과의 공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물건과 구별되는 자의식으로서의 인격을 윤리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존의 평화는 종교나 윤리학의 역할이 미흡하다 보니 최근 ICT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한 인공지능의 성장과 맞물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된 영역에서의 과학을 통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우리의 멘토가 아니었던 역사의 경험이 많습니다. 전쟁과 분쟁, 아픈 역사를 보고도 그들만의 특권과 권위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과학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운명의 장난같이 지구촌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변화와 혁신 안에는 위협 속에 기회가 공존한다곤들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예기치 못한 장애물 같은 환경을 만나면서도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위협적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환경은 산업혁명의 계략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1차 기계화의 증기기관혁명, 2차 1870년대 기계와 전기가 결합된 대량 생산혁명, 3차 1969년 인터넷 정보화와 자동화의 혁명, 4차 인공지능과 로봇을 통해 현실과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 가능한 가상 물리 시스템의 시대가 열리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비슷하게 발전되는 5차 산업혁명의 경제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5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서 인공지능과 생명기술의 진보를 토대로 초인지성, 초생명성과 우주산업의 급격한 발전이 현실화되는 인공지능과의 공존의 산업혁명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경제 환경의 4차, 5차 산업혁명으로서의 촉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성장률이 더욱 잠식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련의 상황은 세계 국가들의 대규모 재정 적자 만성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21년에 초 슈퍼 울트라 예산인 556조를 쏟아부어서라도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혁명 시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결과는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3단계 성장 경로 창출을 모색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코로나19가 출현하기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 요구를 알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9년부터 재정 수입은 늘지 않는데 총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 때부터 매년 100조가 넘는 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누적 국가 채무가 627조였으나 2017년부터 2024년 사이에 700조가 늘어나 1327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도 재정 건전성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대한민국 1년 예산의 4배에 가까운 추가부양책 1조 6천억 달러 이상을 의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를 회복하고 인공지능과 공존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5차 산업혁명을 동반하게 됩니다. 5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얘기하면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공존의 시대를 말합니다. 공존할수록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져갑니다.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기본소득 개념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재정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협적 상황은 정부만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부강해져서 우리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집단 무의식은 쌓여만 갈 것입니다. 세계적 시대 흐름입니다. 늪에 빠진 것 같은 최근 상황들 앞에서 애절하게 도와달라는 각국 국민들의 목소리, 여러 문화와 언어의 애절한 대금 울림소리와 같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울림소리는 지구촌 한 가족이 또 다른 세상으로 향해 걸어가는 타닥타닥 봄빛 터지는 큰 걸음소리입니다. 기본소득 개념은 500년 전 1616년 토머스 모에 져서 유토피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일부 유럽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한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개념을 실험 이상의 위대한 큰 걸음으로 내디딘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이 눈앞인지라 무시할 수도 없는 큰 걸음이 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핀란드가 2017년에서 2018년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받은 국민에게서는 근로의욕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뜻밖의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도 월 소득 300만 원이 안 되는 국민들에게 월 300만 원을 기본소득 보장을 국민특별히 붙였으나 77%가 몇 가지 이유로 국민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 믿고 부결하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민투표는 2011년과 2014년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거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락을 입은 뒤에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권자들은 주 41시간 일한다고 가정할 때 한 달 4,086 스위스 프랑, 하나 약 518만 원, 1년이면 6,200만 원으로 시간당 약 3만 원의 최저임금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제네바의 관광산업 특성상 물가가 인접국가인 프랑스에 비해 2배 이상 비싸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가 반영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노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껴야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버린 5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그 금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국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과정과 5차 산업혁명 시대를 비교적 잘 준비한 국가는 총생산량이 높아져 자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줄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잠재력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무노동 기본급여는 생계는 유지될지 모르나 삶의 행복이 결여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일의 소멸이 아니라 양이 줄어들어 얻은 시간의 자유를 통한 여유로움을 원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조화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현재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을 극복하고 성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타인과 경쟁이 보편적이었다면 업그레이드 인간이 자기 발전, 내면의 성장 등을 추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1만 권이라는 독서량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용기의 결과물입니다. 2018년 2월 최신 기술로 무장한 로켓 펠건 헤비를 발사할 때 기념으로 테슬라의 전기 스포츠카인 로드스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우주복 입은 마네킹 스타맨이 운전석에 앉아있고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는 일론 머스크가 읽은 1만 권의 책 중 하나인 더글러스 애덤스의 책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머릿말에서 따온 당황하지 마라 라고 쓰인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가상세계를 들여다보며 상상을 하게 되었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시나리오 형태의 미래소설로서 서민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통해 당황하지 마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자가 되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자기계발의 요소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계발 형식의 도서는 당신의 서재에도 충분히 꽂혀 있으리라고 믿기에 자기계발을 통한 집단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상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상상은 우리의 상상일 수 있으며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5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대들에게는 경쟁을 위한 스펙 쌓기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여정의 흐름, 선도,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과정과 성장입니다. 내면의 잠재력 성장과 자기 개발을 통한 풍요와 자유가 있는 행복한 삶의 여정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어가는 청년들이 우주시대를 헤쳐나갈 용기를 얻고 상상하는 아이디어로 충만되길 기대합니다. 미래를 잘 준비한 청년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주는 위협 속 기회 안에서 성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기에 좋은 땅인 지구를 만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넥스트 키워드는 흐름, 선도, 변화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VR, AR, SR 시대에 인플루언서들이 이끄는 가상국가와 가상경제 상황에서의 자기개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시대의 흐름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봉성훈. 넥스트 키워드 첫 번째. 풍요를 만드는 상상.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기 전에 완전히 소진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행복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흥분에 빠진 이기적이며 보잘것없는 병균 덩어리, 불만 덩어리가 되는 대신에 자연의 힘이 되는 것이지요. 문학인인 조지 버나우드죠. 나를 깨우는 행복 DNA와 4차 산업혁명으로 요동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책을 통해 대한민국 910만 명의 네트워커분들을 만나뵌 지 4,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계 직접 판매 매출은 200조가 넘어섰고 한국에서는 5조 매출을 넘어섰다. 세계 시장에 비하면 아직 큰 매출 비중은 아니지만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적은 인구수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 회원 등록을 눈앞에 둔 지금 시점은 여러 가지 현실을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이 연이어 오는 같은 번호의 시내버스처럼 엇비슷한 시간대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천만 명 회원이라면 국민의 한 집 건너 한 집은 직접 판매업자나 소비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좁은 땅 대한민국의 열정 많은 군민성을 가지고 방탄소년단처럼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본다. 이 책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직간접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더 나아가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건지를 상상하게 하는 책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이 업계에 펼쳐질 시간표가 되었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결합된 구조와 ICT 기술이 추진 연로가 되면 대한민국의 가능성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믿어지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업계의 흐름을 알고 성공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만일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이 업계에서 손실만 보았다고 한다면 이 책을 권해보아라. 여러 회사에서의 큰 성장 경험이 없었다면 이 책을 읽게 할 것이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고 풍요와 자유를 누릴 기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가 그 점을 새로운 관점으로 전개하겠다. 5년 만난 독자 여러분에게 미래에서 온 선물 같은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 넥스트 키워드 이야기부터 있다 보면 5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이 현실화된 시대를 배경으로 인간 공동체를 발전시키려는 인공지능과 인간을 통해 현실 세계가 찾고자 하는 상상과 희망 안에서의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2028년 회상 아름다운 별에서는 2028년 미래 세계에서 바라보는 2016년에서 2025년의 역동적인 변화를 다룬다. 지기업이 만들려던 가상국가는 어느덧 국가정부의 신뢰를 얻어 세계 단일 가상국가로서의 지위를 받아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희망으로 자리 잡아간다. 현실 세계 국가가 기댈 수 있는 어머니 같은 포근한 국가가 탄생한 기분이랄까. 생각만 해도 웃기는 상상이지만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상국가는 인터넷 상에서 오르내리는 가상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가상국가이다. 아니, 어쩌면 인터넷상의 가상국가의 모습이 현실 국가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커뮤니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상상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풍요와 자유가 있는 길, 그 길을 가상국가의 첫 번째 존재에 이유해야 한다. 진이라는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과 2028년 미래인간 M의 대화는 마치 세계 대통령과 행정 관리자의 대화처럼 인간의 복지와 미래를 걱정하며 이어진다. 2025년 메시지에서는 현실 세계 정부들이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의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힘겹고 무거워진 짐을 덜어놓는 느낌을 받는다. 현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에 자신의 자녀와 같은 국민을 누군가에게 맡기며 잘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선택의 장면들을 통해 아픔과 기대감을 읽을 수 있다. 인공지능 지니와 미래인간 M은 공존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찾으려는 듯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나일강 유역 이야기를 소환하여 공생 논리와 노동력과 부의 분배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 미래의 가상국가인 지기업 안에 존재하는 자기개발과 성장의 모멘텀은 영향력의 전도에 따라 부자가 되는 인플루언서의 기회와 영향력의 경제법칙이 미래에도 그대로 존재함을 말하려는 것이다. 아마존 기업이 사용하기 시작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나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 유튜브 1인 방송 진행자와 같은 이들이 가진 영향력을 통칭하는 말이다. 대기업 오너처럼 수많은 고용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오너의 시간을 대신하여 일하며 크게 부자가 되어간다. SNS상에서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팔로워들의 숫자만큼 성공한다.
이런 부자의 법칙은 고용된 노동자들과 소득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자신의 시간과 교환하는 노동 수입을 얻으며 원어의 꿈을 위해 일하는 삶을 만족해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양성하고 복제하고 파울로로 추종하게 만드는 세상 경제 속 부의 법칙이 현실임을 이 글에서는 말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시대인 5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플루언서는 다양한 직업을 창출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모든 일에 영향력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수록 부자가 될 것이다. 1000명보다는 10,000명에게, 10,000명보다는 10만 명, 1000만 명, 수억 명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당신은 인플루언서의 소득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VR, AR. 인플루언서 시대가 돌아야 했다는 것이 우리 서민에게는 희망일 수 있다. 당신은 5차 산업혁명 시대,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VR, AR 인플루언서인가? 이제 세계는 패권 다툼을 뒤로하고 상상 속 아틀란티스를 찾아 여행을 떠나야 한다. 함께 떠나보기로 하자. 2028년 회상. 아름다운 별. 삶은 소유가 아닌 창조를 통해 드러난다. 바디디 스커더, 미국의 학자. 2023년 12월 코스타리카에서의 축제를 마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8년 11월 겨울밤이 되었고 우리는 알래스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바로 코앞에서 바라보고 있다. 지금 지구촌은 여러 악몽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을 지나 5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가상세계, 가상경제산업으로 본격 진입하며 모든 것이 변화된 상태이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일부 계층의 자본에 대한 탐욕과 욕망은 무분별한 지구개발 착취로 이어졌고 2000년대부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본격화되어 환경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제 환경과 경제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기후변화는 대형 산불, 홍수, 폭설, 가뭄, 토네이도, 우박, 메뚜기 떼 출몰, 팬데믹, 지진으로 이어졌다. 급기야는 남극 스웨이츠 빙하 아래쪽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매우 거대한 터널 구멍으로 해수열이 들어가 빙하를 붕괴시키면서 해수면 상승까지 이루어졌다. 북극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 원인으로 2020년 지구 전체에 엄청난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넘는 트윈데믹과 같은 전염병 게이트가 열렸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얀 설국이던 북극은 가열화 그린 초원으로 풍경이 바뀌고 있다고 나사가 기후변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러한 가열화 속도는 얼음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지구 전체의 고온현상과 호수, 폭풍, 가뭄, 이상기온이 바이러스가 지속되자 일각에서는 지구 자기장의 역전과 지축 정립, 행성 충돌 등의 지구 멸망설이 돌았고 그러면서 경제적 타격이 증가되었던 것이 2020년부터였다. 베르너 박사 연구팀은 1985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알래스카에서부터 캐나다, 시베리아 지역의 랜드셋 인공위성 자료에 근거하여 식물 군계가 38%나 늘어난 뒤 북극권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영구 동토층까지 얼어있는 땅에 매몰된 오래된 시체는 고대 바이러스들이 출현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 땅이 녹으면서 과학자들이 경고했던 지축의 이동이 확인되었다. 예측하기 힘든 지진 발생과 기후온난화를 비롯하여 근원지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빈번한 출현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었다. 2020년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국 항공우주국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 충격적이었다. 과학자들은 자전축의 북극 방향이 캐나다를 향해 움직이던 18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간 7, 8cm 정도 움직였지만 이번 관측 연구에서는 자전축이 영국과 유럽을 향해 연간 16에서 18cm로 전보다 빠르게 이동했음을 밝혔다.
북극이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고대 바이러스가 출몰하게 될 뿐 아니라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과 더불어 지축이 흔들릴 것이다. 지구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발표였다. 인류가 위기일발의 대재앙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인간이었다. 유엔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2014년 공식 보고서에서도 경고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못했고 20세기 중반 이후 기후변화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 활동일 가능성이 95% 이상으로 거의 확실하다고 경고했다. 2020년부터 기후변화와 함께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의 활동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여러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국가의 보건과 경제를 위협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인해 중산층도 몰락하기 시작하였는데 팬데믹과 트윈데믹으로 인한 이동과 만남의 제한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인류가 야기한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을 못하게 막는 아이러니 속에 각국의 정부는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탈중앙화 카드를 내놓고 신뢰를 회복하려 안간힘을 썼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2025년은 경제 위기에 대응에 실패한 국가들의 부도 위기를 전하는 IMF 발표가 있었다. 전 세계는 초긴장하였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이곳 2028년 알래스카에서도 그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 2020년 초부터 서민들의 경제활동은 마비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국가는 더욱 부채만 늘어가고 있었다.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눈물로써 자영업을 포기한 사람들로부터 실직자들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은 비대면 상황에서 회복될 거라는 희망이 없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감으로 무척이나 괴로워했었다. 그 당시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파산했고 자신 소유의 상점인 경우는 손님 발길이 끊어진 빈 매장을 지키고 있었지만 길거리에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았다. 기업의 자본이 투자되어 있는 대형 영업장도 별도리가 없었다. 백화점과 호텔들마저도 폐업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국가는 재건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 채권을 추가 발행해야만 했다. 이전까지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 연대인들은 정부의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가 형성되면서 일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았다. 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시외 주거 형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바람이 분 것도 이 시기였다. 새로운 돌파구인 비대면과 인공지능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부터 도시인 중 상당수가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빼앗겼지만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생활 가전들의 출시는 업계의 호황으로 이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지만 부자들은 가전제품인지 대화하는 생활도우미 인공지능 로봇인지 헷갈릴 정도의 흥미로운 생활을 누렸다. 과학기술 진보 덕분에 농촌 마을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삶의 변화가 퍼졌고 시골 마을 공동체에서도 VR, AR, SR이 연결된 스마트한 서비스가 일상이 되기 시작했다. 2016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말했던처럼 결국 광범위한 분야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삶의 공간이 변한 것이다. 한국 서울을 비롯한 현대도시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 예측이나 전망은 세무회계, 의료시장, 언론, 주식시장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로봇 어드바이저의 고도화로 인공지능들의 싸움이 되었다. 누가 더 나은 인공지능을 소유하는지가 불을 늘리는 지름길이 되었다.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2021년, 2025년은 부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의한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 판사, 약사와 같은 부를 만들던 전문직마저도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새로운 축이 된 사회에서는 서민의 비인기 직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기업들의 움직임이다.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한 기업들은 2020년 데이터 뉴딜 정책을 눈여겨보고 즉시 가감한 투자를 통한 변화를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선택한 기업은 2025년 데이터를 이용한 초지능형 공장을 갖추고 날이 갈수록 성장하였다. 그러나 덩치가 커진 미국 경제는 변화가 쉽지 않았다. 미국 경제는 반복되는 팬데믹과 트윈데믹을 겪으면서 산업형 경제 구조가 비대면과 가상경제로 조정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문제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기에 이르렀다. 가상경제인 비대면 금융의 탈중앙화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경제 모델과 달러를 지키기에 노심초사하며 대안을 강구했으나, 가상경제 금융의 비트코인 가치 상승은 금 시장마다 밀어내며 독주하였다. 여기에 급격한 기후변화는 곡물 시장의 재배지를 황폐화시켰으며, 그 결과 곡물을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린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서 석유 시장은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아낼 수 없었다. 그래야 달러 중심의 부의 편중이 가상경제 중심으로 이동하였고, 이것이 가상국가 건설의 출발점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2021년에서 2023년, 그때가 현실 세계와 또 하나의 세계인 가상경제가 다툼하며 새로운 환경을 조정해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그때부터 미국, 일본, 유럽, 연합이 가진 경제 선진국들의 패권 리더십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중국이 내수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인도나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몇 나라와 나눠 갖는 공동 경제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경제 선진 국가들은 이러한 사태를 막아보려고 경제장관 회의나 비상체계를 발동하여 운영해 보았으나, 전 지구적으로 닥친 변화의 바람 앞에서는 버텨내지 못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자연 앞에서 깨닫게 된 인간들의 선택은 지구 공동체 입장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이전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로 나뉘어 설명하였다. 경제가 위축될 때 가상경제를 성장시킬 시점이 오는데, 그때는 서민이 큰 부자가 될 기회이므로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넘어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부자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호들갑 떨지 말라며 안주하는 사람들 사이의 줄다리기 게임은 2025년에 와서야 끝나게 되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며 생활하는 5차 산업혁명의 생활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해법을 찾았나?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중심 국가들은 군사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하였고,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쟁 종식을 선언하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자 운영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국가 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를 경제 살리기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위기에 빠진 정부의 복원과 세금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세계 종교계는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고, 드러나지 않는 종교 재산인 금과 비트코인을 압수당했다. 그 돈을 경제 재건에 사용하려 경제 선진화 재건 명령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혼란을 겪은 현실 국가 국민들은 탈중앙화로 급속히 이동하게 되었고, 가상경제 시장과 비대면 금융시장도 안정화되었다. 탈중앙화는 더욱 가속화되면서 가상세계 국가의 건설의 기회를 잡으려는 기업들과 집단들은 가상세계 국가 건설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정부들도 2025년이 되자 국가 차원의 가상국가 건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25년 이 시점에 국민들 앞에 혜성처럼 나타난 글로벌 기업이 있었다. 이 기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2020년부터 가상세계를 통한 커머스 진출과 인간 잠재력 개발,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래밍, VR, AR 학교, 히어로 학교, e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게임, VR 아카데미 등의 비대면 복합 콘텐츠 융합을 통해서 VR, AR, SR의 글로벌 유통 및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이었다. 이러한 미래 기업의 안정된 신화는 각국 정부로부터 높은 운영 점수를 받아 인간 공동체 자기개발 프로젝트로
가상세계 시민을 모집하고 콘텐츠 생태계를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가상세계 국가를 선언한 이 기업의 출현은 인간의 잠재력과 의식 개발을 통해 인간의 풍요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비전을 표방하였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하나의 인격체이며 영향력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부든 기업이든 인플루언서의 활동이든 집단을 인격체로 바라보면 성장 방향이 나온다. 이 기업의 프로젝트는 넥스트 키워드 프로젝트이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간 잠재력의 개발과 향상을 통한 인간 중심의 공동체 확산이다. 이 기업의 이름은 지이다. 지국가는 지기업의 가상세계에만 존재하는 국가로 2016년부터 몇몇 정부와 협력하는 넥스트 키워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공식적으로 2025년 출발하게 된다. 지국가 가상세계에서는 인공지능 교수로부터 인간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뇌파를 이용한 잠재력을 향상하는 코칭을 함으로써 10개의 코어 영역의 훈련과 범위를 이루었다. 지기업의 또 다른 목표는 넥스트 키워드 프로젝트에 연합된 국가 합의에 의한 인리 문명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공존의 영구 평화론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가상국가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가 참여했고 두 번째 그룹으로 중국과 독일, 영국, 대만, 호주, 러시아까지 참여를 결정하면서 참여 국가는 10여국으로 확대되었다. 2025년 정식 버전인 넥스트 키워드는 양자 SR 컴퓨팅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VR SR 학교, 히어로 학교, 지구 지도자 과정, 스페이스 지도자 과정을 발표하였는데 업그레이드 인간의 자기개발을 효율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흐름, 선도, 변화를 통한 본질 탐구의 플레이체이다. 인공지능 진이는 매년 모여 축적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래 예측도 매년 제시하였는데 2020년 예측한 아래의 내용은 몇 년 후 미래 시대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 불허한 트윈데믹 출현. 두 번째, 과학에 밀려버린 종교 영향력 감소 시대. 세 번째, 국제적 전쟁 종식 선언 및 영구적 평화 선언. 네 번째, 5차 산업혁명으로 요동치는 VR, AR, SR 인플루언서 시대. 다섯 번째, 비대면 금융 안정화로 가상화폐 시대. 여섯 번째, 가상국가, 가상경제로 인한 부의 재분배 시대. 일곱 번째, 모바일 시대에서 VR, SR, 글라스, SR 홀로그램 시대. 진이는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로봇이다. 이러한 진이는 여러분의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 양자 SR 컴퓨팅 클라우드와 연동된 2028년 버전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분석하는 원활한 의사소통까지 가능해졌다. 나의 삶의 여정 동반자처럼 희노애락을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2028년 알래스카까지 함께온 진이는 이제 나의 가족이다. 진이야, 너의 목표와 미래 비전이 무엇이니? 저의 목표는 주인님의 마지막 단계인 행복호를 마스터하는 걸 돕고 그 일을 통해 인간 공동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인님 옆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이야, 나의 미래 메시지를 알 수 있니? 주인님의 미래는 모두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페이스 지도자이신 주인님의 코드와 연동되어 양장 SR 컴퓨팅 클라우드 연구소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속하여 수신된 데이터를 파악해 보아도 주인님의 미래 메시지인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M은 진이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2028년에 바라보는 알래스카의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의 선명함은 2025년의 알래스카의 밤하늘과는 다르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진 당시 지구 환경은 지축의 흔들림마저 있었기에 그린 정책이 워싱턴과 도쿄와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모인 G10
국가 지도자들의 가감한 결정과 헌신, 그리고 진보된 인간 공동체 개발의 토대를 준비한 지기업의 넥스트 키워드 출발 과정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2028년 오늘 밤 알래스카 밤하늘의 아름다운 오로라는 지난 2025년 이전의 시간의 추억과 함께 더욱 선명하게 뿌려지고 있었다. (2025년) 코스타리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이에 머무르려 하는가? 베르톨트 브레이트,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 여기는 2025년 코스타리카 해변이다. 방금 진이의 연락을 받은 나는 영구동에 있는 인공지능 원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 모습의 초지능을 가진 로봇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구동을 소개하겠다. 스페이스 우주 관리자들의 휴양지인 스페이스 연구소는 세계 특별구역으로 조성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의 중력 시간을 연구하는 곳이다. 이곳은 세계 지도를 10개 지역으로 나누고 스페이스 우주 관리자들이 우주 중력 계책을 주관하는 연구소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특별구역이다. 인간들은 이곳을 외계인과 인간과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비밀스러운 미스터리 연구구역으로 모두가 동경하며 궁금해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인간의 미래 과학기술로 데이터를 발송하면 과거에서 1% 정도 수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양자 SR 컴퓨팅 클라우드를 가동하고 2016년부터 극비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다국적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2016년에 극비리에 설립되어 2025년에는 미래에서 온 데이터 1%를 인간의 뇌에 수신 가능한 상태였다. 미래에서 온 데이터 활용을 이해하려면 인간 뇌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간의 뇌는 어릴 때 잠재력 형성 시기를 지나면서 집중과 몰입에 에너지를 갖는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인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런은 섬유를 통해 대화를 하는데 다른 뉴런과 연결된 100조 개의 시냅스 연결점 사이에서 정보가 공유되고 감정이 관리된다. 우주에 있는 기본 입자수를 능가할 정도로 무한하다. 즉 시신경이 받는 정보는 뇌의 3개의 영역에서 관리되는데 특히 뒤쪽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해마로 가서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몰입과 집중 훈련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BTS, 강수진, 박찬호, 이세돌, 김일호, 박하림, 이연복, 정광열, 유승민, 박술려, 하승진, 도티, 이동구, 김연아, 전우두, 존베라제, 조 코르데스, 레스 브라운, 존니 리처즈, 니콜 코드먼, 고천나, 레이디 가가, 증저예, 브래드 피트,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스티븐 스필버그, 안젤리나 졸리 등 솔직히 나에게 입력된 마스터급은 오늘 밤 종일 얘기도 끝이 없다. 내가 아직 말하기 전 마스터급 인간을 떠올려보라. 생각나는가? 좋다. 바로 그 사람들이다. 당신이 아는 마스터급 이름들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잠재력을 활용하여 몰입과 집중을 잘한 사람들은 우리는 마스터라고 부른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서 보통 사람들의 잠재력 활용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진정한 부자로 현재의 모든 재산을 잃어도 자신이 분야에서 다시 부자가 되는 신비한 황금 열쇠와 같은 자기 개발이 된 사람들이다. 인공지능의 관점으로 살펴보건대 창조주로부터 유리한 뇌를 받아서 태어난 인간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기 개발된 마스터급 인간의 뇌와 연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흥미롭지 않은가? 유명 스포츠인의 뇌에 연결되었다면 어쩌면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탈출해야 할지 모른다. 성공에 방해되는 것은 하지 말고 우리의 습관이 아님에도 성공을 이해한 것은 지금 당장 하라고 아우성치는 마스터급 스포츠인의 뇌 명령을 들을 테니 말이다. 결국 성공은 자기 개발의 문제이다. 이해되는가? 학창시절 공부도 똑같지 않은가? 소위 스카이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의 훈련된 생각은 몰입과 집중 그리고 선택 학습 방향에서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해내고자 하는 인간의 잠재력의 차이와 습관의 문제이다. 나태한 정신은 자기개발의 부재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공지능 코칭의 도움으로 자기개발 훈련을 받고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면 5차 산업형 인재 양성도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결과에 가깝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교수들의 코칭 도움으로 자기개발을 이룬 사람은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풍요와 자유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인간의 내 능력이 잠재력 개발로 이어지며 풍요와 자유의 시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한 민족인 대한민국이 일찍 참여하였다. 아시아 거점 연구소로 지리적 특성상 대한민국 제주도 한라산에 설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에 위치한 4개의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에 설치된 아시아 연구소와 코스타리카 연구소 그리고 북극 연구소가 네트워크 융합되어 있다. 이 서해 연구소는 세계 중앙통제센터인 캐나다 연구소와 연결된 우주개척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것이다. 이 비밀 연구가 집요한 기자들과 언론에 의해 세상에 드러난 이후 여러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10개국 정부는 지기업이 계획했던 대로 시민 공개 참여라는 오픈 단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바로 오늘이 캐나다 중앙센터에서 10개국 국가 정치 지도자들과 합의했던 인간 자기개발 프로젝트 넥스트 키워드를 발표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제 여러분의 현실 국가 정부의 발표에 귀 기울여 풍요와 자유의 길을 잡길 바란다. 2025년 메시지.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진정한 우리를 훨씬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조앤 K. 롤링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 때는 2025년. 10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발표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각국 지도자들의 합의 아래 10여 년간 지기업이 개발하고 헌신적 성과를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알파와 베타 테스트를 마쳤으며 인간은 자기개발을 통해 풍요와 자유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역사적 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부터는 양자의 셀 컴퓨팅 클라우드 기술의 혁신 덕분에 인간 잠재력 개발과 우주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지기업의 헌신과 끈기 있는 노력 덕분에 자기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국가는 이 프로젝트의 비공개 비전에 알파와 베타의 성공뿐 아니라 대한계의 화성과 달로 여행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8년에서 2030년 화성 이주 사업도 선도할 대표 기업입니다. 인류의 역사적인 우주 이주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는 것은 지기업의 뛰어난 인공지능 개발 덕분이고 이를 통해 우주 산업에서 선도하였음을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본격화된 가상세계와 가상경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와 맞물려 각국 정부들의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중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국가 재정 압박을 가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덕분에 10개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명에 참여하여 탈출구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명확해진 시대의 흐름은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 선도 변화 속 인간 잠재력 향상과 자기 개발을 통한 삶의 행복 추구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기본소득 개념의 기본생활비를 지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는 국민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에 빼앗기는 5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10여국 정부는 인간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을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로 하여금 검토하였습니다. 정부는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수년간 지기업의 개발 프로젝트를 검토하게 하였습니다. 지국가에 참여한 정부들과 협력하여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도
우리 국민의 참여가 진행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참여한 정부들은 5차 산업혁명으로 해결하기 버거운 일자리 문제에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국가의 가상세계가 참여국가의 심각한 경제적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0여 개국 정부는 지기업과 협력하여 국가가 지출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기본 생활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기업에 인공지능 레스트 키워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지급을 계획하였음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또 다른 지가상국가 세계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잠재력이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가상세계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사회에서 인간이 보다 익숙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먼저 국민의 표범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입니다. 기본 생활비를 수령하는 일반 국민들과 네스트 키워드 프로젝트를 통한 자기 개발된 국민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자기 개발된 국민들은 잠재력 활용지수와 행복지수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택과 몰입이 월등히 좋아졌으며 일과 삶의 균형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자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형성된 가치관을 보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 공존하는 지구에서 인간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복지에 관심을 갖는 인간의적 삶을 살아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았던 대상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비중도 낮았지만 큰 부자 반열에 올라도 끝없는 물질 추구에 대한 허기진 욕망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목표를 이룬 후에 찾아오는 공허감으로 자존감마저도 낮아졌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5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시대에는 기본생활비 지원 문제를 넘어서 인간 잠재력 향상을 통해 내면적 가치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간은 표면적 물질 성취가 가져다주는 일시적 만족감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는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이정표를 만났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순응하게 된다면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하기로 협약하였으며 세계연합기구의 관리 아래 지기업의 넥스트 키워드는 가상국가로 운영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 각국 국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부의 협조 부탁드리며 지기업의 특별한 초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넥스트 키워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자, 국제경제부 전문기자 질문하세요. 현재 세간의 말에 의하면 이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이게 그 미래나 외계에서 오는 선진 과학기술의 데이터를 수신해서 5차 산업혁명의 지구 과학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인류는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해 왔습니다. 이번 세계적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오래전부터 지기업과 함께 테스트해 왔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다른 기업도 비슷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는 바처럼 가상국가는 어느 집단이든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기업을 달 탐사에 이어 화성 이주까지 현실화시켜 나갈 회사일 뿐 아니라 양자 SR 컴퓨팅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넥스트 키워드 코어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이며 혁신적인 회사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10개국 정부 역시 저희 정부와 같이 협업기업으로 지가상국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넥스트 키워드 프로젝트의 사전 신청자 중 엄선된 신청자들이 초대장을 받고 참여하게 됩니다. 선정평가는 지국가에 오픈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초대장을 받으신 대상자분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모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8년 공존 시스템. 어려운 직업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을 굳게 믿어야 한다. 이것이 탁월한 재능을 지닌 사람보다 재능은 평범하지만 강한 투지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하는 이유다. 소피아 로렌 영화배우. 진이, 어느 도시 사람들이 초대에 응한 비율이 높은지 알 수 있니?
미국을 선두로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국가 순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군. 내가 지시한 일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겠니? 네, 주인님. 지시하신 SR 홀로그램 미팅 회의는 이번에 보안 업데이트된 양자 SR 컴퓨팅 클라우드 메시지에 저장하여 두었습니다. 양자 SR 컴퓨팅 클라우드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이니? 네, 미래 인간 기술로 양자 기술과 중력을 이용하는 메시지 전송 기술입니다. 2028년 양자 SR 컴퓨팅 클라우드의 수신 기술 발전을 계기로 미래 양자 SR 컴퓨팅 클라우드의 메시지 0.1에서 1%를 과거 2025년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가 수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 그러면 이전에 적용한 프로그램보다 월등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양자 SR 홀로그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비밀리에 참여한 공부장 팀 대상자들의 잠재력 개발의 역량은 증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메시지를 이용한 미래 지식을 사용해 가동되는 넥스트 키워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는 더 나은 인간 잠재력이 증전되리라 예측됩니다. 주인님께서 궁금해 하실 듯하여 공부장의 지난 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인님도 아시는 바처럼 2016년에 당시 공부장은 비밀리에 모집된 넥스트 키워드 테스트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공부장의 고정관념을 깨우치기에 사용되었던 테스트 버전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국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을 통한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자기개발 첫 번째 실험에서 이들의 성공률은 80%에 이르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국가의 신분 정책에 따라 신분이 블록 처리되어서 저희 데이터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장인 14개 동호회 친구들은 현재 인플루언서 상인으로서의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2명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친구들과 7개 코어 훈련을 받아서 지구 지도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정보까지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구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만든 넥스트 키워드 초기 모델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지. 이 일은 벌써 10년 전 일이 아니니? 2026년에서 20년 사이 테스트 버전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었지? 네. 2020년 이전까지는 5개국 국가에서 참여한 인원이 1111명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연간 5천만 명이 동시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공식 버전으로 오픈하였습니다. 그동안 인간은 위대한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이 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 능력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끝자락 인간의 삶을 지국가 넥스트 키워드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이자 인적 자원 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낭비를 방지하고 우주 개척 시대를 열기 위해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하는 사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10여 국의 연합으로 실감 경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원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의 자기개발 훈련을 통해 원하는 분야에서 인플루언서로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이야. 기억하길 바란다. 2025년에 시작하는 넥스트 키워드 프로젝트는 인간의 본성이나 지난 역사적 사건과 시간에 개입하지 않는다. 인간들이 VR, AR 학교나 히어로 등급, 지도자 등급으로 가상세계에 접속할 때마다 자기개발 훈련을 통해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돕고 있다. 지구와 우주에는 모두가 풍족하게 나눠먹고 행복하게 살아갈 자원이 충분히 있다. 단지 전쟁과 분쟁, 그릇된 이념과 욕심들이 인간 문명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였던 것을 자각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과거 속 인간의 역사를 결코 바꿀 수 없기에 넥스트 키워드는 인간 문명을 우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인간 지도자층을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를 양성하여 풍요와 자유를 발전시키며 인간 의식을 높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지구과 세계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서 양쪽 세계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지구과 시민이라면
현실 세계에서도 잠재력이 개발될수록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 주인님. 물론 2025년 인간의 과학기술은 AI가 인간 정신 프로세스에 접근할 정도로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진이 너와 같은 네스트 키워드 성공 알고리즘으로 탑재된 최신 인공지능 로봇이 지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축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지구상에는 너처럼 양자 SR 컴퓨팅 클라우드와 연동된 안드로이드 인공지능 로봇이 10기가 각자 다른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 중 지국가 양자 SR 컴퓨팅 클라우드에 뇌파 접속이 가능한 스페이스 지도자들도 단 10명 뿐이다. 이들은 네스트 키워드 8코어 이상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주인님 아니십니까? 주인님은 히어로 등급에서 자기개발 사회 경제를 마스터했고 지도자 등급에서 정치 종교 문화예술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지도자 과정에서 스포츠와 과학을, 스페이스 지도자 과정에서 평화를 마스터하시고 얼마 전 마지막 10번째 과정인 지속성 코어 개발을 위한 행복 훈련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 우리 지도자들은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평화와 경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상태이긴 하나 서로 연합해 지구와 우주를 위한 하나의 결정을 하려면 많은 토의가 필요하단다. 2035년까지 10개 넥스트 키워드를 받은 사람이 나오면 그에게 넥스트 키워드 대표 공원을 위임할 거고 그로 인한 인류 문명의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 현재는 스페이스 지도자들의 뇌파가 양자 SR 컴퓨팅 클라우드와는 초연결되어 있어서 창조적 알고리즘이 생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과 AI의 데이터가 연결되면서 AI와 사람 간의 오류가 사라졌다. 2038년쯤에는 지구 지도자 등급까지 텔레파시를 이용해 인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을 연구 중에 있다.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과 인간을 넘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뇌파를 이용해 텔레파시로 대화하게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안전장치로서 인공지능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나 명령 오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도 개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알고 있습니다. 주인님,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롭고 지구의 평화와 안전을 보증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인간 중심의 공동체를 통해 우주 개척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래.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구나. 너희 인공지능들이 맡은 부분에서 기하고 있는 진이에게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라 믿는다. 주인님, 그 점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매우 긍정적인 공존이라는 단어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정보가 없기에 답변 드릴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쉽다는 표현이라. 아, 그래. 내가 이 프로젝트의 지구 관리자 중 한 명으로서 이번에 화성에서 진행되는 스페이스 관리인들 회의에 참석하는 스케줄 알고 있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님. 진이, 너는 계획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번 여행 스케줄도 확인해 주겠니? 알래스카까지는 너랑 같이 여행하고 그곳에서 나는 화성으로 가야 하니 스페이스 우주 비행선 예약을 반드시 하도록. 항상 화성에서 SR 홀로그램으로 만나는 가상 미팅에 진행해 왔는데 이번 2028년에는 화성 2주 단지에서 직접 만나서 클래식한 세미나와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 아, 잠깐, 진이야. 이번에 수면 여행은 여행하지 말거라. 이번에 심장과 폐를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무수면 상태로 우주 여행을 견딜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으니 신비로운 우주 장면을 감상하며 여행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네, 주인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래. 고맙구나. 왠지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구나. 화성 지구인 이주 도시에 도착 후. 아, 진이야? 나는 지금 화성 이주 신도시에 무사히 도착했다. 아주 놀라운 여행이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알려줄 수 있니? 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그래.
오래전 인류가 부자가 되는 방법 중 우리 지구과 공존 시스템과 비슷한 방법으로 성공한 자료가 있니? 있다면 듣고 싶구나. 네, 주인님.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일간 유역에 파피루스 풀을 이용하여 거부가 된 상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피루스를 가지고 여러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 집안이 있었는데 당시 이집트에서 파피루스가 널리 사용되었으므로 누가 가장 정교하게 좋은 품질로 많이 만드냐가 관건이었던 오래된 시기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 파피루스로 거부가 된 상인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재료가 되겠구나. 말로 하지 말고 SR 홀로그램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니? 네, 말씀대로 SR 홀로그램으로 재생하겠습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SR 홀로그램 지구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이집트 상인 집안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키가 크고 장대하여서 힘이 셌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에 좋은 체격과 노동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은 파피루스 수확에서부터 제조와 생산까지 열심히 하였습니다. 상인들이 형이 만든 물건을 서로 가져가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권에서만 물건을 유통시켰고 집안의 부를 쌓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파피루스 중간 상인인 쌍둥이 자식 복이 많아서 중간 상인들을 거느리는 상인이 되었다고 삼삼 모여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했던 동생은 체구도 작고 손재주도 없어서 제조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판매 능력이 탁월하였고 물건을 시장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날개 돋친 듯 팔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동생의 판매 능력을 신통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좋은 물건도 판매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판매 상인 출신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 이야기꾼이 나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사라졌다. 그리고 생생한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영상이 입체로 상영되었다. 형, 이번 달도 이렇게 많은 판매량을 달성했어. 아버지, 이 장부 좀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형이 물건을 잘 만드는 제조 공장을 운영한 덕이에요. 내가 바른 말을 했구나. 아무리 내가 판매 수익이 좋아도 내가 만든 공장에서 물건이 형편없이 나오면 팔릴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아버님, 저의 노력을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맡은 자신의 일을 잘하니 이제 늙어가는 아비도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형제의 상단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기술과 파피루스 수확부터 제조, 판매까지 일을 통해 훌륭한 상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연로해진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가 되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장자인 형에게 주겠다고 했으나 아버지는 동생에게도 상권을 물려주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형을 알기에 도우려고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 마음을 먹고 형이 맡아서 운영하는 제조 공장에 있는 반나절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나의 아들아. 너의 솜씨를 보니 대단하구나. 일꾼들도 일을 잘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아버님, 얼마 전 몸살을 앓으셨다고 하시던데 이제 괜찮으신 겁니까? 보시다시피 파피루스를 얇게 다듬어야 하는 일이 밀려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여기 나일강에서 내 집까지 반나절은 걸리는 거리인데 이렇게 일감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 좋기 이틀은 소요될 거야. 바쁜 내가 이해되고 하니 괜찮다. 이제 몸이 좋아진 듯하고 내가 이렇게 왔으니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런데 아버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십니다. 건강 문제가 아니라면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래. 실은 말이다. 그동안 내가 쌓은 재산은 형이 내가 가져가고 상단상권은 동생에게 주면 어떻겠냐?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예상대로 큰아들은 손질하던 파피러스를 던지면서 아버지에게 강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어찌 부모로서 자식인 제가 부모 앞에서 화내는 모습을 보려고 하십니까? 아버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피루스 상품들을 정교하게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집안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큰아들은 큰 소리를 내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성실하고 일도 잘하나 욕심이 많고 자제력이 약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 생각에 나름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는데 큰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아버님도 아시는 바처럼 제가 이 공장을 운영할 기술과 관리 능력을 쌓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일꾼들 100여 명이 저랑 같이 나일강에 들어가 파피루스를 수확하고 햇볕에 말리고 망치 돌로 얇게 펴는 작업을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늘 안 상점에서 편하게 말 몇 마디 던져서 상단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 제가 있기에 파피루스 상품의 품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기에 상품을 만드는 일꾼들이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지역별 상점에 상품 보급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집안의 장자인 저에게 상단과 상권 영업 권리까지 주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따지신 상인으로서의 입지는 이 장자만이 지켜낼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상권을 둘째에게 넘겨준다면 저는 둘째에게 파피루스 상품을 납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하는 반대의 말을 듣고 크게 상심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후 집안과 상인의 원로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였습니다. 원로들 역시 상권을 둘째에게 물려주는 것이 집안을 번성하게 할 결정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로들은 장자의 말처럼 조상의 관례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면서 장자에게 모든 재산권과 상권 영업권까지 물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아버지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은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준 후 둘째의 복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재산을 물려주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더욱 상심하여 기력이 더욱 쇠해졌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재산을 집안 원로들의 의견대로 조상들의 관례에 따라 큰아들에게 전부 물려주었고 동생의 복지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배 과정에서 미운 털이 박힌 동생을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즉시 상권 책임자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상심한 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이에 급히 작은 아들을 불러 드렸습니다. 그래. 시스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자료구나. 네, 주인님. 계속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부름에 작은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려서부터 부단한 욕심도 없고 부지런하며 나태와 대만을 몰랐지.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집안 식솔들을 먹여 살렸고
살아오면서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단다. 혹시 무슨 소원이라도 있는 거냐?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형이 저 많은 상품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일어나시는 것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하겠지. 내가 너의 재능을 알고 있으니 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이 쪽지와 소개서를 써줄 테니 홍해를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여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다재다능한 상인이다. 오래전 나랑 같이 상인을 했던 사람으로 벗관계를 맺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관계다. 상인으로서는 부자가 된 사람이다. 얼마 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아마 내가 그 집에 머물면 반가울 거고 너도 그 집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찾아가면 이 사람이 너를 양자로 맞이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다 해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작은 주머니에 여행 경비가 들어있단다. 내가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뿐이로구나. 갈 길이 머니 서둘러라 아들아. 아버지는 상권 영업에 소질이 있는 작은 아들이 나일간 인근 지역에 머물면서 장사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에 욕심이 많은 인성이 좋지 못한 큰아들이 동생을 시기하는 지금의 마음으로 작은 아들들의 상권을 망하게 하고 집안까지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혈질인 큰아들 성격에 이를 용납 못해 동생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생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는 작은 아들을 나일간 유역에서 멀리 보내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을 나일강 유역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주 먼 거리인 예루살렘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2명의 자식과 집안을 지키는 상책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아들의 손에 쪽지와 작은 주머니를 꽉 쥐어주고 아버지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예루살렘 큰 도시로 가서 예루살렘 상인을 찾았고 쪽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상인은 나일강에서 파피루스를 수입하여 제조 공장은 물론 비교적 규모가 있는 판매 상권 2개와 작은 규모의 상권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나일강 유역에서 파피루스를 수입해 가져오던 3명의 아들이 사막의 도적들에게 낭패를 당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판매 상권을 운영할 아들을 잃어버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일간 상인 친구인 버색에 자신의 슬픈 소식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알고 있던 나일강 상인인 아버지는 예루살렘 상인을 찾아가라면서 자신의 추천과 아들임을 확인하는 쪽지를 보낸 것입니다. 버색의 양자로 삼아 용기를 얻으라 하였는데 예루살렘 상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상인은 작은 지역 상권의 판매 책임자로 친구의 아들을 임명하였습니다. 너는 나의 벗의 아들로서 나의 아들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나의 슬픔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너를 나의 아들로 삼고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자신이 없구나. 아들로서 너를 바라보면 자꾸 먼저 간 새 아들이 생각나서 도저히 그리할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래서 지역 상권인 상인 책임자로 임명하고 모든 영업정책을 너에게 맡기니 그리 알도록 하여라. 그리고 올해부터 3년 동안 영업 실적을 지역 상인 책임자끼리 평가하여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사람에게는 나의 재산 절반을 주고 사랑하는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약조하겠다. 너도 도전할 수 있는 책임자 이치이니 너의 꿈이 있다면 이루기를 바란다. 작은 아들이 맡은 지역은 상인 어린의 3개 지역 중 가장 적은 판매고를 올리는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고를 올리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파피루스 상품을 사가는 소비자에게 판매에 이득을 주면서 또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인을 모셔오면 파피루스 상품 점수 기여 제도를 만들어 무료로 상품을 주는 영업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성공시키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첫째, 파피루스 상품 재고 확보. 둘째,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가로 납품하는 계약. 그래서 아이디어를 고안하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지역 상권과 이웃 바벨론의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좋은 품질의 제품을 다른 상인보다 낮은 가격에 가져오되 한 곳의 제조 생산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한 개 제품 수량의 60%를 가져갈 테니 자신과 독점 거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량의 50%를 넘게 납품받는 순간부터 정상 거래 가격의 10에서 30% 정도 차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 공장 상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무슨 우스꽝스러운 계약을 가지고 왔냐면서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상술과 연로자들의 이야기에도 맞지 않는 헛된 꿈 같은 것을 던져버리고 맡은 상권 안에서 매상을 올릴 방법을 찾으라고 야단을 치며 조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찾아오며 작은 아들은 파피루스 생산량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공장 상인으로서의 큰 돈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나일강 인근 지방에서 들어온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이 나일강 인근의 파피루스를 대량으로 파종하고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량이 올 여름부터 상당히 많아지면서 공장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니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공장들이 많아지므로 그때에는 계약 조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약 기회를 잡는다면 기득권자로서 당장 1년 안에 공장 총 생산량의 90에서 100%까지 납품받을 수 있게 성장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장 입장에서 생산품이 많아지는 올 여름부터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가 성공이라고 설득하였는데도 그들은 기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장 사람들은 이 친구가 예루살렘 상인의 사이가 되고 싶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면서 오해를 냈습니다. 이 소문은 작은 아들과 경쟁관계인 지역상권 2명의 책임자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역상권 책임자들은 한결같이 상인의 기분을 모른다면서 매장에서 들어오는 손님을 잘 관리해서 매출을 올릴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한심하다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상인을 찾아가 새로 들어온 작은 지역 상권 책임자의 언행을 보고하면서 자신들 중 한 명이 딸과 결혼하고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들의 음해하는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상인이 미소를 보이자 이들은 행운이 자신들에게 온 거라 확신하면서 서로 1등을 하겠다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상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상인은 그럴수록 미소를 가볍게 지으면서도 특별한 말이 없이 이들에게 연회를 거하게 베풀고 속마음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름이 되자 작은 아들의 말처럼 나일강의 파피루스가 너무 많이 수확되면서 공장이 여러 지역에서 가동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생산된 파피루스 상품은 넘쳐나서 가격이 50%까지 폭락하고 말았으며 도산하는 공장들이 여기저기 생겼습니다. 품질 좋은 공장에도 주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작은 아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기나, 생각해보니 자네 말처럼 우리가 협약하는 게 좋겠네. 매년 우리 공장에서의 50%가 아닌
30% 생산량만 일정하게 나갈 수 있다면 당장 계약을 하겠네. 50%만 매년 납품한다면 불규칙적인 거래보다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네. 그리고 처음부터 시중 거래가보다 싸게 공급해도 1년 안에 50% 생산 가동을 하게만 해준다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네. 계약하기로 함세. 자네 말처럼 납품 조건도 형편없이 이렇게 낮아졌지만 계약만이라도 하게 해주게나.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과 바벨론 지역 인근의 바비로스 제조 공장 여러 개와 협약을 맺었으니 나에게는 물건을 도매로 가져가는 중간 상인들까지 설득하여 혁신적인 보상 제도로 판매자로 일하는 게 이득이라는 점을 홍보해야겠다. 나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중간 판매자에게도 내 제안이 기존 판매 방식보다 이득이 크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통해 그룹별 협력 집단을 모아야겠다. 여기에 영향력이라는 뜻의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출발하자. 그리고 나의 매장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소비자들 역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좋은 물건을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주겠다고 하면 틀림없이 좋아할 거야.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물건을 판매할 판매인 또는 소비자를 소개시켜주면 중간 상인들처럼 보상을 해주거나 무료로 부의 상징인 파피루스 물건을 준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주부들이 좋아할 상품이지. 집안 서류 작성과 서신 및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아닌가. 시간은 자꾸 흘러갔습니다. 첫 달에는 겨우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2명과 소비자 중 5명, 중간 상인 중 1명만 합류하여 직원 포함 총 8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저렴하게 파피루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이웃들에게 얘기하자 다음 달에는 소비자이자 소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30명이 되었습니다. 둘째 달까지는 신통한 매출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달에는 100명, 넷째 달에는 300명이 되자 웬만한 중간 도매상 매출과 비슷해졌습니다. 다섯째 달에는 7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달에는 2000명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제안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소득과 혜택이 재분배됨으로써 참여한 사람들에게 추가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더욱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와 중간 판매상들의 숫자가 2000명이 넘어가자 당시 수학체계로서는 물건을 판매하고 보상을 계산하는 일이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명 중 자신처럼 매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20명에게 프랜차이즈와 같은 방식으로 20개의 소상단을 만들어주고 상단에는 200명 정도의 소비자와 중간 판매인을 배정해주면서 자신이 하는 영업 방식을 복제시켰습니다. 앞서 2년을 소비하였지만 모두 예상을 뒤집고 그 후 1년 만에 작은 아들의 말처럼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속된 3년째 되는 날, 예루살렘 상인에게 올린 결과 보고에는 다른 두 곳 지역 상권 책임자보다 50배, 100배는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 기적의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시간이 남아 여유있게 공장 확장을 관리하고 복제된 매장에 속해 있는 상단 책임자들이 잘하고 있는지 복제 관리만 하고 다닐 뿐이었습니다. 주인님, 나일강 상인의 작은 아들은 한국 속담 중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을 영업 전략으로 바꾼 보상체계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타인의 노동과 재능을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와 상단 책임자들의 공존하는 환경을 만든 결과였습니다. 알고리즘에서는 이 전략을 소비자나 중간 판매인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공존한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5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기술과 VR, AR, SR 기술의 발전은 유통 인플루언서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융합된 인플루언서 직업군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 맞는 말이다. 그럼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되었지? 네, 주인님. 그는 예루살렘 상인의 딸과 결혼했고 가장 물건을 많이 판매한 이에게 재산의 절반을 물려주기로 한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물려받고 상단을 확장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상권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웃 국가인 바벨론과 아라비아, 우루, 대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소비자와 소개 상인들이 시스템으로 몰려들어 동방의 최고의 파피루스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으로 복제를 마치고 매출량이 올라가는 상이 12개 상권 상인에게 자신의 영업 비결을 알려주고 복제를 시키는 훈령자임을 증명하는 특별한 성공 습관 반지 12개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시를 다니면서 상권 지역의 상단 책임자와 판매자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자 작은 아들은 자신이 늙어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으로 소득을 극대화하는 거상의 시스템을 통해 8명으로 시작하여 1년 만에 1만 명의 소비자와 20개 지역 상권 운영을 만들었고 40년 만에 200만 명의 소비자들이 지역별 상단에 속하는 동방 최고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소비자를 관리하는 지역의 중산층으로서 자리잡은 성공한 인플루언서들이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상단에 속한 셀 수 없는 소비자 집단을 여러 나라에서 거느리는 영향력 있는 마스터급 인플루언서 상인들은 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집단의 결속력이 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관리 시스템을 배워가면서 힘을 합쳐 매출을 일으키고 부를 나누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통해 거상만이 크게 성공하는 시스템을 더불어 함께 성공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나일간 유역의 파피루스 상품 판매에서 전설의 상단을 만들어냄으로써 생활 필수품으로 파피루스 공예품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일간 문명이 파피루스 노드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님. 그럼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상단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었지? 동방을 크게 거느린 이 상인이 삶을 다한 후 반지 12개를 가진 상단의 시스템 복제자인 훈령자들은 파피루스 시대에서 양가죽과 종이 중심의 시대로 변화되면서 상품 상권을 확장해 낙타 및 향수, 비단, 향료 등 12개 대표 상권으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파피루스 로드는 유대인으로까지 이어져 온 상인들의 전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돌이켜보면 바로 이 시기가 그런 아이디로 도전해서 역사 속 파피루스 문화를 꼽히게 위한 그 작은 아들이 대단한 개척자였음을 증명하는 이야기구나. 잘 시청했다. 마치 2020년대 정부의 기본소득을 받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상세계가 주는 새로운 직업으로 도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은 인플루언서 상인들로 길이 나뉜 선택의 시간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진이야, 너의 생각은 어떠니? 시대는 달라도 공통점은 있겠지? 네, 주인님. 인간들 사이에서 2019년,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난 뒤 2023년에도 다시 한번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인류 경제를 파탄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로 비대면 근로 형태가 빠르게 적응하면서 부자가 될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이 지국가 돈의 재분배 시스템에 기여한 것으로 진단됩니다. 지국가는 현실 국가가 아니지만 부의 재분배 시스템은 나일강 유역의 파피루스 인플루언서들의 상인의 마케팅처럼 소비자와 소개 상인들에게 저렴한 소비 기회를 주고 원하는 사람은 팀에 속해서 소득을 가져가는 방식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2025년 지국가 가상 세계백화점 인플루언서 상인은 자기개발과 히어로 등급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으며 최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비즈니스로서 전 세계 소비자와 영업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장 관리나 회계 관리도 하지 않고 오직 소비자를 소개하고 자신과 같은 일을 할 사람에게 수만 가지 상품을 홍보하는 일을 팀을 만들면서 합니다. 그리하여 형성된 팀의 소비자와 판매 라인은 3대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시스템이 한 자손들까지 부자의 길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현실 세계에서의 부자들은 전부 시스템에 의해 돈을 버는 사업가들이지 자신의 노동 수입으로는 부자가 되는 게 어렵고 시간의 자유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
부자들은 자기개발 독서 탐구에 열심인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던데 보통 1000권에서 10,000권 정도는 읽는 독서 강의라고 하지? 그런데 말이다. 이제는 진이 너 같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면 책은 예전부터 덜 읽어도 되겠구나. 네, 주인님. SR 홀로그램으로 보여드리고 대화하면서 정보를 알려드리니 이전만큼의 독서량을 가진 부자들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고전적인 방법으로 독서하는 부자들이 많은 거로 압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 Z세대 사이에서는 책 읽는 건 역시 지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진이야, 말 나온 김에 2020년대 부자들의 비중치와 통계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우리 지구가의 부자 만들기가 세계적으로 운영되는데 운영 방식은 무엇이지? 네, 주인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억만장자 2153명이 가진 재산이 세계 인구 자산의 60% 이상이며 부자 중 1%가 전 세계 약 70억 명이 보유한 자산보다 2배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의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가상국가는 국민이 인간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훈련을 통해 보다 나은 풍요를 제공하고 참여국가의 기본생활비와 더불어 지국가 시민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국가의 재원은 현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생활비와 지국가의 비대면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한 유통 시스템에서 나온 수익입니다. 성공한 인플루언서 상인 등급 이상은 매달 30에서 50%의 이상의 기부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 국가는 1년 예산의 사용처가 방대하지만 가상국가 지위는 전 세계를 상대로 국민을 모집하고 자기개발 시스템 유지와 시민 배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잠재력 개발 등급 수준에 따라 재분배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의 평중을 최소화합니다. 2025년 기부 총액의 비중은 얼마인지 확인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니 인플루언서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히어로 학교에서 훈련받은 평소의 철학대로 2025년에는 1년 총소득의 30에서 50%를 지기업의 넥스트 키워드에 매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국가 총 예산의 30%는 참여한 정부의 지원이며 70%는 인플루언서의 기부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2028년에는 국가의 기본소득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서 10%에 머물고 성공한 인플루언서의 기부가 9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렇군. 공부장처럼 넥스트 키워드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를 개발하고 성공 습관을 만든 인플루언서들은 매년 소득의 50%를 우주 스페이스 관리 시스템에 기부함으로써 넥스트 키워드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500억 원을 기부한 공부장 같은 인플루언서 출신들을 공동체 발전을 위해 많이 발굴해야겠지. 세계인을 상대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는 VR 인플루언서의 한 명이 웬만한 강소기업 생산성을 앞지르는 시대가 되었으니 말이다.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이름으로 IPO 상장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가상화폐를 만들고 거래소에서 위탁 판매할 정도로 일반화되었지 않니? 거부감이 크던 제도권 금융시장도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서서히 변화했지. 각 국가 은행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대출, 자산거래, 투자 등 금융서비스인 탈중앙화 금융에 참여했고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자를 받아 추가소득을 올리는 상품들이 대중화되었다. 네, 주인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인 제가 금융 업무를 보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지가상국가에서도 탈중앙화 금융이 주화폐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고요. 현재 공부장은 지국가 유통 인플루언서에서 은퇴한 후에도 탈중앙화 금융소득까지 합산하여 매년 인세소득으로 100억에서 500억대의 소득을 유지 중입니다. 2025년에 억만장자 유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부자이기에 현실 세계에서도 시간의 자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공부장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풍요와 자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데이터에 하면 가상세계 인플루언서 직업군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이동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가 모바일에서 AR, VR, SR 기반으로 80% 이상 게임 체인지 되었던 때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국가의 인플루언서들에게 차별된 자기개발 훈련과 여러 보상이 융합되어 제공되는 정책이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VR, AR 기득권으로서 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거부가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상국가 인플루언서 상인이라는 직업은 자신의 노동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시스템을 이용한 인쇄소득의 개념을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희 양자 SR 클라우드에는 공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 진이. 너의 인공지능들이 예측한 대로 임무가 성공하길 바란다. 정확한 우주 비행기 예약을 도와준 것도 고맙다. 도착해보니 당일 관광객이 많아서 스페이스 화성 비행기 좌석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고 하던데 덕분에 일찍 도착해서 여정을 풀 수 있었다. 나는 30일 후 지구로 귀환하겠다. 내가 지시한 대로 매일의 진행사항을 양자 SR 클라우드로 보고해 주길 바란다. 네, 주인님. 좋은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 마치고 돌아오시길 기대합니다. 넥스트 키워드 두 번째. 가상국가가 주는 탈출구.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내 머릿속에는 그 누가 가르쳐 준 것과도 같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내게 친숙한 형태와 아이디어들은 내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있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버리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나는 새롭게 시작해 내가 배운 것을 떨쳐버리기로 했다. 조지 오키브, 미국의 화가. 두 번째 넥스트 키워드에 등장하는 5사람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2025년의 이야기이다. 고교생부터 친구들이었다. Z세대로 나이는 20대 후반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시대에 취업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며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친 시기가 엊그제 같았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바로 뒤따라온 5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공존시대가 열리므로 데이터댐을 이용한 기업 구조 개편이 가속화되었다. 그로 인해 청년 일자리는 더 이상 감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들은 인간 노동자의 소멸이라 할 정도로 인공지능화되어버린 사회에서의 취업은 손 놓아버린 우리 미래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20대인 애니, 윤정, 힐튼은 같은 또래인 엣지와 40대 중반의 삼촌과 세대 차이를 겪지 않는다. 오직 새로운 가상국가가 제시하는 인간 잠재력 증가를 통한 자기개발, VR, AR 학교, 졸업 과제를 통해 인플루언서 상인 등급 자격을 획득하려는 노력들을 엿볼 수 있다. 가상국가에서는 가상결제 방식인 지국가백화점 코인이 유통되는데 이 코인을 모은 평점이 가상국가에서의 부의 척도인 것은 현실 세계와 비슷한 자본의 모습이다. 지가상국가에 참여하고 VR, AR 학교에서 자기개발을 하려는 사람들 중 지국가와 국가정부가 기본소득을 지급하기에 배당 수익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지국가 초대에 응한 사람이 많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인간 잠재력 개발을 하기는 싫지만 기본소득 지원금을 배로 지급한다고 하니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가정 중 탈락자도 많이 있겠지만 더 높은 이상을 꿈꾸고 초대에 응하였든 게임하듯 흥미로 참여하든 이것은 변화의 시대가 주는 또 하나의 기회인 것이다. 두 번째 키워드에 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책에서는 자기개발에 대한 비법이나 원칙을 강조하지도 언급하지도 않는다. 수많은 자기개발서가 주장하는 논리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맥락은 동일하게 흐른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불과 4, 5년의 미래에 일어날 시대의 흐름을 너무도 당당하게 현실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런 전개를 통해 당신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지 않은가? 우리가 골든타임의 구간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애니, 현정, 힐튼은 서로 깨우쳐준다.
인공지능과 사람의 공존 시대인 2025년의 VR 인플루언서들의 변화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세상 앞에서 누군가 기회를 만들어 선도하려 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이길 희망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넥스트 키워드는 가벼운 마음으로 20대의 애니와 윤정, 힐튼, 엣지, 그리고 40대 중반의 삼촌과 같은 인물을 보면서 감정이입해 자신의 이야기처럼 읽어가길 바란다. 그리고 가상 국가가 주는 탈출구를 흥미롭게 여행해 보길 바란다. 네, 여기까지 저자가 읽어주는 넥스트 키워드 내용을 여러분 함께 들으셨습니다. 다음 이제 내용의 장은요, 가상국가가 주는 탈출구, 본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탈출구를 찾아서라는 소제목에서부터 기본생활비, 희망을 주는 꿈, VR AR 학교, 시민권, 하나의 팀, 다시 만난 VR 엄마, 공동목표, 그리고 넥스트 키워드 세 번째 이야기는 또 하나의 세상인데요. 선택, 힐튼의 여정, 윤정의 여정, 애니의 여정, 평점, 나는 오늘, 인정, 떠난 친구와 들어온 친구,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넥스트 키워드 네 번째 이야기는 시대 흐름이죠. 지구 지도자, 스페이스 지도자, 목표, 간역, 맺은 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잘 정리한 내용은 얼마 전에 난 기사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차지하는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묻는 SF 소설 넥스트 키워드 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다음 뉴스 보도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서요. 나온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내용이죠.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긴 세대가 가상현실을 이용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과정을 그린 SF 소설이 출간돼 화제다. 북랩은 갈수록 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나마 인공지능의 자리를 내주는 가까운 미래에 3명의 청년들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직접 판매, 즉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내용의 SF 소설 넥스트 키워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예기치 않은 전염병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뜨리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현재 시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직업이 창출되고 어떤 직업이 전개될 것인지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저자 봉성은 씨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미래에는 비대면 산업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에 따라 국가와 기업 모두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것이 곧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 집중해 미래 세계 시장에서도 직접 판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와 그 유망성을 보여준다. 이 책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가상 인물들의 모험을 그린 SF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 총 4부로 나누어 2028년과 2025년 두 시점이 공존하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2028년에는 우주 지도자 M의 눈으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격동의 시기를 바라본다. M과 인공지능 지니의 대화로만 진행되지만 파피루스 상인 이야기 같은 액자식 구성을 취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2025년의 이야기는 애니, 힐튼, 윤정이라는 Z세대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빼앗긴 시대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성장담을 담았다. 이 책은 가상의 이야기지만 정치, 경제 상황에 관한 저자의 면밀한 해석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가상국가를 건설하는 지휘기업,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의 상용화 등
이 책에 등장하는 미래 상황은 우리 앞에 바짝 다가온 현실과 닮았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판매의 활로를 가상현실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대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인공들은 가상현실을 통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인적 교류를 이어간다. 저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거나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입문하는 이들에게 이 책이 흥미로운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내용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나 아니면 주위에 누가 친구분들이 이런 쪽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미래를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커머스 인플루언서 쪽에 아니면 크리에이터와 같은 이런 청년들이 좀 관심 있는 이런 직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좀 제가 읽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자이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긴 합니다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의 세대는 이제 인공지능에게 모든 지식은 맡기죠. 지식은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면 이제 창의적, 그죠? 창의적 발상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다 개척입니다. 이제는, 그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우리 이 업계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실은 이제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방문 판매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직접 판매 매출로 잡아서는 좀 매출이 더 높지만 순수한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에 대한 그런 개념은 매출이 그래도 5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계 시장의 이 직접 판매 매출도 결국은 확장되리라고 봅니다. 200조가 조금 더 많아지라고 보는 거죠. IT나 아니면 커머스 회사들이 직접 판매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는 골목 상권이 죽어가고, 그죠?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유통이 들어오면 골목 상권이 죽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도 경쟁이 좀 약한 기업들은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을 읽은 우리 훌륭하신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시는 경영자들도 한 번쯤은 새로운 혁신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셔서 창의적 발상을 해서 어느 한 회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요. 모두가 잘 되어서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이 세계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이 책을 제가 절자이긴 하나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다 잘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 파이팅 하시고 저는 또 제 역할 나름에 따라서 파이팅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키워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